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중국 회계에서 현금원표 하겠습니다. 현금원표 기준서 1007호고요. 그리고 매년 그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그 회계사 쪽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그 시스템화가 많이 되면서 ERP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기준서도 그렇고 현금원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원표 쪽은 좀 수험생으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필드에 나가실 쪽도 그렇고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기출문제를 좀 봐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원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문제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는 주로 지문 문제보다는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서 1007호에 보면 뒷부분에 이제 실무 지침으로 예제가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기출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준서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흐름 정보의 효익. 실제 현금 흐름 정보의 효익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흐름표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이제 회계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고, 현금흐름은 현금제.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회계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가 이제 왜 중요해졌냐면,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 수업을 좀 들으면 일단 발생주의로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잘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파산한다는 거죠. 파산. 그럼 왜 발생주의로 이익이 났는데 왜 파산하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인이 보니까 현금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에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이제 회계 쪽에서 이슈가 됐던 조선업 쪽의 이제 분식도 이런 겁니다. 발생주의로 이익이 계속 났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되면서 현금이 이제 고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잉여금 쪽에서는 많이 있지만 실제 현금이 없어서 증자도 하고 감자도 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 흐름을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현금흐름표,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정보는 현금비 현금성 자산 창출률 평가하는 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은 동일한 거래와 삭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여기서 약간 옵션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으로 회사들마다 회계 처리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주의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계 처리가 동일한 이벤트를 어떤 회사 간에 약간 이익이 다를 수가 있지만 현금표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표 쪽에서 이제 기준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표를 현재 기준에서는 뭐 특별히 구분이 없는데, 우리가 현금표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업 부분별, 현금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현금 유출입을 우리가 원가에서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 개념을 도입해서 매년 들어가는 현금 흐름과 변동되는 현금 흐름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공시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도 이제 현금 흐름 쪽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 왜냐면 우리 IFRS 자체가, 여러분들 IFRS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IFRS는 기업이 회계 처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레포팅하는 게 주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포팅을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투자자,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하기 때문에 재무정보 이용자한테는 이 현금 흐름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 있는 정보를 좀 더 의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 쪽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현금은 다 아실 거고, 현금성 자산. 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캐시입니다. 보유현금 요금을 얘기고,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확정된 금액. 확정된 금액 전환이 용이하고, 확정된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금 이상 받을 확률이 거의 100% 가까운 이런 게 이제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의외의 경미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플로우이기 때문에 유입과 지출이라는 개념이 있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이제 현금 흐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재무 이렇게 보시면 크게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금 있고, 현금 외 자산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으면 이거를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뒷장에서 다시 그럼 무엇이 영업이 있고 투자고 재무활동이 보면은 일단은 영업활동 보시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그예요. 플러그. 일단은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을 정한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다 영업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해준 거고, 기준서에서는 그 외에는 영업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보면 장기성 자산,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보시면 부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부채는 투자 활동과 관계 없습니다. 투자 활동하고 전혀 관계 없고, 우리가 자산 쪽에 유동하고 자산이 있는데, 자산 쪽에 유동하고 비유동이 있으면, 일단 주로 보면 투자 자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하고 크게 관련이 없고, 장기성 자산, 비유동이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러니까 이쪽에서 투자활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큰 컨셉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활동은 비유동 자산과 관련됐다는 거. 그다음에 재무활동을 보시면 납입자본과 차입금. 그러니까 납입자본은 이쪽에 있죠. 자본. 납입자본. 재무입니다. 재무 부채 중에서는 차입금. 차입금이 재무활동. 그 외 계정들,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러니까 재무활동이 분명하면 재무활동을 가는 거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산 중에서 비유동 자산이 그 투자활동을 가는 거고,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재무활동, 자본 중에서는 납입자본 쪽이 그 재무활동을 가는 겁니다. 그 외 자산들은 일단 이런 컨셉이 맞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부채다 그러면 먼저 그 재무활동에 일단 맞는지 보시고, 재무활동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가 재무활동인지 보고 아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이런 큰 줄기를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차변대변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이벤트에 이런 하나의 이벤트에 하나의 거래가 여러 활동, 여러 현금 흐름 활동, 여러 현금 흐름 활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차입금은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재무활동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래가 한 활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거래가 여러 활동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영업활동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일단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업활동은 플러그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재무나 투자활동이 아닌 이 영업활동을 간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비유동자산 쪽이 대부분이고, 재무활동은 차입금, 납입자본 쪽이 재무활동과 관련된다. 그 외에는 일단 영업활동을 가보는 게 맞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들도 실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애매모호한 건 다 영업활동을 다 보냅니다. 영업활동은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일반적인 영업활동이죠. 주된 영업활동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거고, 제약의 판매, 용역, 그 다음에 로열티, 수수료, 중개수, 기타 수익, 보통 회사들 이제 기타 수익을 잡는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종업원과 관련된 집값정은 현금 유출, 네. 보험회사의 수익보험료 보험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법인세, 법인세 납부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이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 영업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투자부동산 관련해서 법인세에서 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인세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그런 관련된 거는 우리가 투자 관련된 법인세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윤법인세 같은 거 잡을 때 매도 가능 조건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법인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에 법인세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이 명백히,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명백히 관련되는 거. 명백히 관련되는 건 명백히 구분돼서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준서의 컨셉은 쪼갤 수 있는 건 쪼개고,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쪼갤 수 있는 건 쪼개라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이지만 그 관련된 자산부채가 명백히 거는 그 자산부채의 활동과 관련돼서 종속돼서 처리된다. 이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가 지출. 이거는 일단 우리가 투자는 자산 중에서 투자 활동은 비유동 자산인 거고, 얘는 이제 단기 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 중에서 어디서 단기 매매 목적을 하냐면 우리가 금융권, 주로 이 얘기는 일반 제조업이 갖고 있는 투자 주식 이런 컨셉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을 위해서 만든 문구예요. 그래서 금융권들은 단기 매매 금융상품은 수시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는 영업활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 회사들은 당연히 이게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자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기성 자산 쪽에 이제 있는 거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 기타 장기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투자활동에 했던 게 장기성 자산으로 나온 거고, 장기성 자산 밑에 주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무형자산, 장기성 자산에 관련된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본다. 또 마찬가지 처분인 거고, 그다음 이제 지분상품, 채무상품 관련된 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채무상품, 비유동 쪽에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상식적으로 딱 봐도 재무활동, 우리 부채나 자본 사이드에 있는 거 전혀 관계 없다. 자산 쪽을 취득하고 파는 거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조금 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차입금하고 납입자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주식이나 지분상품, 우리가 이제 납입자본 관련된 거고, 마찬가지 주식 취득이나 상한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 유출. 주식 취득, 이게 자기 주식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입금 관련된 부분, 차입금 상환 부분, 그 다음에 리스 잉여, 리스 부채 상환. 리스 부채 상환은 현금 유출이 되니까 리스 부채도 우리가 재무활동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서에서는 리스 부채도 차입금 일정으로 보는 거죠. 차입금 회계처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 부채, 형식적으로는 부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를 봐서 우리가 기준서에서는 부채를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의 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리스 16호 기준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지금 기준서 구성이 그 영업 활동이 뭐고 투자 활동이 뭐고 재무 활동이 뭔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금표를 받는지는 제가 지켜 알 수는 없지만 현금표 감사보고 보시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요 축약한 현금의 증가가 나오고 기초, 그리고 기말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뒷부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영업활동은 대부분은 우리가 간접법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이제 직접법이죠. 얘네들은 유입, 유출, 얘들도 유입, 유출. 그러니까 재무나 투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총액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영업활동 같은 거는 순회, 증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영업활동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업활동이고 영업활동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그 얘기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나 재무활동은 다 기본적으로 직접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직접 그 현금을 다 간접법으로 그리는 줄 아는데 간접법은 이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나 재무활동은 당연히 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법으로 그리는 겁니다. 직접법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직접법은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직접법을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 현금표를 이제 직접법으로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하려는 회사들은 많고 필요한 회사들은 많은데 아직 실무에서 시스템으로 바로 직접법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접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간접법은 단기손익에서 출발합니다. 단기손익에서 출발해서 그 우리가 현금 유출이 없는 수입 비용을 조정합니다. 수입 비용 조정하고 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가 크게 이 테마로 우리가 이제 현금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간접법 다시 보시면 단기손익에서 출발합니다. 단기손익에서 현금을 수부하지 않는 거래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에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과 관련된 손익화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기손익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 현금 유출이 오는 수입 비용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 더 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IFRS 기준서 그럼 뭐냐? IFRS 기준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법을 더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직접법을 사용하여 권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나 뭐 하고 하여튼 뭐 실무를 필요에 나가시면 해외 법인들의 이제 감사보고서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어떤 일부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법이 우선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위에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제 보기에는 직접법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직접법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법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간접법 거의 대부분 다 간접법이기 때문에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단기손익에서 다 항목들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단기손익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우리가 비현금 손익하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의 재무활동 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같은 얘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현금표를 구하는 게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허가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을 보여주면서 간접법을 보십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